트럼프가 취임식에 초청을 해줬다고 하고 여기에 참석하여 민주당의 내란 선동의 실태를 설명하고 오겠다던 국힘당 의원들 나경원과 윤상현이 대표적인데요. 마치 자신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이 아닌 입장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종교계는 물론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또한 지난달 16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민간인 최초로 저와 저희 집사람을 초대했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10분간 면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자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알린 정재계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자체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기본적으로 국내 행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공식 초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측 정부 공식 대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유일하다는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이름으로 발행된 티켓 22만여 장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는 무대에 배정된 소위 VIP 좌석은 1600석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과 미국 상하원 원내대표, 장관 등 귀빈이 앉습니다. 22만 장은 무대 위 VIP석을 제외한 일반 티켓인데 자리는 무대를 벗어나 단상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부터 시작합니다. 좌석도 있지만 서서 보는 입석이 더 많고 먼 곳은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앞에 행사를 보는 정도 거리 정도입니다. 심지어 표에 정해진 주인도 없고 전직 미 의회 관계자는 통상 좌석이 있는 티켓은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입석 티켓은 신청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의 초청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과 윤상현 그리고 전광훈은 자신들이 마치 트럼프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렵고 공식 외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취임식 티켓은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하나 이미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에 트럼프 취임식 티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리 위치에 따라 장당 100에서 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만 5천 원부터 73만 원 가량입니다. 결국 나경원과 윤상현은 이번에도 여당이 아닌 전광훈과 같은 극우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런 오른팔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여야 의원분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 그리고 경제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중요한 여정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분담금 재협상, 또 한미 FTA 관련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한미 간 군사 협력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수행에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출범 직후부터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뤄낸 윤석열 정부의 노력도 미국 각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그리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지와 노력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킴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킴 하원의원은 미국 아태 외교위원회 소위원장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지나치게 친일주의를 고수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난한 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탄핵 주도 세력이 현재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패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적성국이라고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등에 대해서 반일몰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게 셰시하면 끝난다고 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미국 정가에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련의 민당 주도의 외교를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당 주도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외교를 볼 때 앞으로 이분들이 집권할 경우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어디로 이끌고 갔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미국 조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IRA 법안, 칩스 법안에 따른 보조금 축소 및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곧 한미 상호 호혜로 이어진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 서로 들어설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영킴 하원 외교위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한국계 정치인들,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 또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 등을 두루 만나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이나 한중 의원 연맹과는 달리 한미 의원 연맹이 부재한 상황인데, 한미 간의 정기적인 대화나 세미나를 추진해서 양국 간 의회 협력을 새로운 틀을 구축하도록 한미 간의 의원 연맹 창설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방미는 단순한 외교 방문을 넘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양국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성조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인물이 바로 미국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윤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줄 거란 전망이 퍼져 있는 건데 과연 그럴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트럼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n it may be fair game for the president to at least say something about, hey, you're not following your own constitution, you're overstepping.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 탄핵과 체포 반대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인수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인사들은 JTBC에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수팀 내부에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층은 여전히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해줄 거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중입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님,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입니다. 참석자 소개 후 대표님과 대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한 미국 대사관 참석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게리 셰퍼 정무참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커닝햄 정무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위성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외통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은미 국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규영 정책실 외교수석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순서를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다음은 이재명 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님 길지 않은 시간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Mr. Ambassador,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again. It has not been long since we met each other last, but I know that there have been many significant developments at the National Assembly. 네. 우리 대사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 한미 관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시게 됐는데 떠나시더라도 한미 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And I know that during your term of office as ambassador to Korea,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quite significantly. However, we are at a moment where I know that you must have some regrets before you have to leave your office. But however, even after you leave, I would like to give you my word that the Korea-U.S. relations will remain steadfast. 특히 이번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And I know that Korea has been put into an abrupt situation, an unexpected situation, but we apprecia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as our ally, put forth various opinions in regards to the importance of our shared common values, which ar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대한민국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게 분명합니다. And all the Koreans, as a part of the liberal democratic nations, we recognize the invaluable support that we have received from the United States, with which we have been able to grow and develop our country, and we support the peace on our peninsula. 한미 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는 이제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또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 그리고 환경 문제를 포함한 포괄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The Korea-U.S. alliance first began as a military alliance, but now it has developed into an economic alliance and also a technological alliance. However, going forward, I believe that it will grow even more comprehensively to include those areas that includ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민주 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d as Korea goes through these very challenging, tumultuous times, I know that we will have a chance to show the entire world the values that we hold dear to our heart, which is democracy, and also the strength of our liberal democracy. And I believe that as we go through this path, that the Korea-U.S. relations will grow even more stronger.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And so as Korea moved forward through its history, we have received the assistance of not only the U.S.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ose countries that are liberal democracies. And as a liberal democracy itself, we will do our best to fulfill our role and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And so not only ou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continue. 네, 그동안에 우리 대사께서 한국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만들어왔던 그 많은 성취들이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믿고 혹여 대한민국을 떠나시더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대합니다. And during your term of office, you have made many achievements, especially in regards to this trilateral cooperation. And I'd like to give you my word that I believe that those achievements will continue to be further developed even after you leave Korea. However, I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keep Korea in your hearts and continue have an interest in Korea even after you leave your office.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Thank you, Chairman Lee, and for taking the time to meet with me and my colleagues today. As you know, I'm finishing my tour as ambassador, but I will leave part of my heart here and will continue to follow events very closely. I'm departing at a time that does produce a bit of regret and a bit of sadness in me because it was hard to fathom that in the 21st century an undemocratic act such as the one we saw could take place. But I'm aware of the weight of the political and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that your country is dealing with, and I know that the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process will continue. 오늘 대표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동료 접견에 시간을 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 임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제가 떠나더라도 이것 한국에 남겨두고 갈 것이고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뉴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아쉬움과 또 슬픔도 가지고 제가 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비민주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법적인, 헌법적 사안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 같은 정치 헌법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 that regard, Mr. Chairman, I've been very encouraged by the vital role played in recent weeks by the National Assembly, its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 Speaker in upholding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norms and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debate on the many urgent issues facing the Republic of Korea. As I sit here in this building, I'm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that role, which speaks to the resilience of democracy in the country. 최근 그렇지만 몇 주간 국회와 국회의원과 또 의장님께서 민주화 헌법적인 절차를 수호하고 또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주도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것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 국회의사당에 또 오니 다시 한번 그 역할,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됩니다. Today I'm meeting with the leader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discuss the many interests, goals, and value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ll be prioritizing and pursuing with the acting president and the rest of the ROK government going forward. 오늘 저는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 목표, 가치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First and foremost, we'll reaffirm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U.S. ROK alliance, which has guarantee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for more than 70 years.
무엇보다 약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We'll continue to strengthen trade and investment ties, which are mutually beneficial to our economies. We'll enhance the people-to-people exchanges that are the bedrock of our bilateral partnership. And we'll look for opportunities to furthe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work together with other partners on challenges that require regional or global responses. And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for your very strong statement about maintaining that trilateral relationship as we look out at challenges in the years to come. 또한 양국 협력에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는 통상 및 투자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파트너십의 초석이기도 한 인적 교류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 앞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한미의 삼국 간의 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o as I end my time as ambassador to the ROK, and as it comes to an end, I'm appreciative of the many opportunities I've had to engage with legislative leaders, with meaningful dialogue on a variety of issues that affect our bilateral relationship. The engagements I've had with you,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with your counterparts in other parties have unquestionably strengthened the bond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ironclad alliance that was sealed 71 years ago by the shared sacrifices of our peoples. So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감사합니다. 주한미국 대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국회 지도자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과 또 민주당 그리고 다른 정당 대표들과 소통해온 곳이 양국의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71년 전 양국 국민들의 공통의 희생으로 맺어진 우리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서 이후 면담은 당대표 집무실로 이동해서 하시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법의 지배에 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전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멈춰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 협력하겠습니다.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입니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는 국민들은 근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 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간다며 정권 재창출을 부탁했답니다. 나는 감옥 가고 파면될 거니 정권 유지해서 빼달라는 겁니다. 국힘도 일시적 반등에 자만해 2기 윤석열 정권을 꿈꾸며 대선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막상 절실한 추경과 내란 특검법은 말뿐입니다. 내란 세력의 반성 없는 권력 집착이 민주헌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막고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내란 세력 윤석열 국힘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지만 이재명 탓만 하면 윤석열 국힘 내란 정권의 죄가 덮어지고 민생이 살아납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란 특검과 추경부터 협조하십시오.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게 계속 나라를 맡기는 민주국가는 없습니다. 윤석열 국힘 내란 세력과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심판이 순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성장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성장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란의 망상을 초래한 가짜뉴스 극단주의도 뿌리를 뽑아 국민과 함께 합리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상 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외쳐주신 주권자 국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상간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고 정의를 지켜주신 대통령실 경호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불법 계엄 여파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는 추락 중이고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져만 갑니다. 미증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자초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위기 극복 DNA가 있습니다. 송구하게도 정치가 또 한 번 국민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란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파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 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면 왜 내란 선전선동죄가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지전 도발, 전쟁 교사를 반대한다면 외환죄 수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을 단죄하는 특검이 되어야지 내란 방탄 특검, 윤석열 복귀 특검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에 적극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전념만이 국민의 힘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 24시가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